자, 이번 코너는 기회를 잡아라라는 화두를 가지고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센 언니 세 분이 워낙 같이 하시기로 했는데 막내 최희정 변호사님 코로나 확진 판정으로 참석 못 하시게 돼서 센 언니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시기 위해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경숙 박사님은 공조직과 병원을 관리하면서 쌓아오신 사례들을 전해주실 터이고요. 박혜숙 센터장님은 글로벌 기업의 임원으로서 자신의 경험들을 토대로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예정입니다. 첫 번째 화두 관련해서 얼핏 득후되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역량이 부족한 남성이 적극성 탓에 역량이 우수한 여성보다 성과를 더 낸다라는 통계조사 내용이 있는데요. 두 분 어찌 생각하세요? 여성들은 수동적이다. 이 말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최희정 변호사 너무 보고 싶습니다. 댓글창에다가 네. 끊임없이 무언가 끊임없이, 채찍하면서 지금, 표시를 하고 있는 것 계시나요? 같습니다. 네, 네. 여성은 수동형이다. 사실 저는 그 문장 자체를 이렇게 단정을 짓는다라기보다는 그 입사 초기에는 사실 일에 대한 업무 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좀 덜 돼서 본의 아니게 수동적일 수가 있죠. 나서질 내가 알면 나서는데 못 나서니까 마음은 나서고 싶으나 그러다가 이제 일을 좀 배우고 나도 좀 나설 때가 됐나 싶어서 어느 정도 자리에 올라가면 그때는 또 수동적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네. 이 일을 내가 해서 괜히 키워서 나만 피해를 보나? 뭐 이런 생각들이 약간 네. 좀 생기는 것 같아서 네. 뭔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것보다는 본의 아니게 그렇게 수동형으로 좀 변화하고 진화해 가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혹은 그 과정에서 나 잘해봐야지 하고 손 들어갖고 나섰다가 짱돌 한번 맞아보고 뭐 이런 경우들이 경험치가 쌓이면 네. 본의 아니게 그 많이 고민하고 재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 상황 내 입장에서는 문제 파악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수동적인 형태로 보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해요. 근데 이 박사님 그 짱돌 맞은 사례 소개하시라고 그러면 너무 프라이빗한 걸까? 너무 많아서 뭐 이제 몇 개를 해야 될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 네. 뭐 다양하게 이제 많이 맞아보죠. 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손들고 나섰는데 섬세하지 못한 부분에서 실수가 나서 한번 전 이제 월드컵 조직위에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월드컵은 사실 시간 단위로 일을 처리를 해야 돼요. 그쵸. 예를 들면 행사나 이런 거. 네. 근데 제가 오타를 내서 큰 행사 한 2천억 정도가 될까요? 전체 예산으로 하면 그런 행사 한번 망칠 수 있다고 이제 서류가 날라오는 서류를 머리를 맞은 적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잘하려고 했지만 사실 뭐 그런 사례를 한번 겪고 나면 다음번에는 사실 주춤하죠. 네. 또 내가 날라오는 서류를 맞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쌓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수동적이라는 표현이 전 계속 마음에 안 드는데 조심스러워진다 그러나까? 약간 그런 표현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수동적이란 말에 동의는 못하겠고 나름 조직 생활을 하다 보면 문화에서 오는 조심성 같은 것들이 생겨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 박 센터장님은 이제 세상이 이제 많이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이제 굉장히 평등 교육도 많이 되고 교육에서도 통합도 많이 되고 해서 요즘은 여자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수동적이라고는 생각하진 않는데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다가 보면 육아에 좀 주된 책임이 본인에게 이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뭐 야근을 한다던가 또는 뭐 회식에 참여한다던가 이런 것들이 조금 주저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은 이제 요즘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들도 이제 개인의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비슷하게 약간 비율이 중시해 좀 가는 것 달라졌죠. 같습니다. 옛날보다는. 그런데 아이의 우는 소리가 귓전을 막 왔다 갔다 하면 사실 회식 자리 가기 어렵다. 뭐 이런 상황도 발생을 했었던 게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네. 마무리 말씀 마저 하시려는데 제가 중간에 끼어든 게 아니었나? 괜찮으세요? 네. 그렇다면 혹시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서 아쉬운 기억 같은 거 있을까요? 그냥 제가 뭐 말씀 편하게 하시라고 제 경우에는 결혼 초였는데요. 막 신혼 생활을 시작하자 조직에서
이제 순서로는 제가 출장 갈 순서였는데 남미 출장들 사실 약간 그 기대가 있잖아요. 실은 가기 어렵고 그런데 신혼이고 자넨 여자니까 남성들 틈에 무슨 먼 데까지 가 이러시면서 자네가 양보해 이러신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저는 거기에 긴 얘기 안 하고 받아들였던 그래서 안 갔었던 기억이 있는데 먼 후일을 자기 돈 들여 가야 하는 상황에 봉착하자 왜 내가 그랬나 뭐 이 생각을 잠깐 했었거든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 아쉬운 기억 이런 거 없을까요? 나선다라는 제가 계속 앞에 근데 네. 나선 멘트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이 박사님. 네, 네, 나서지 네, 우리 좀 못한 수정해 볼까요? 네. 프로젝트에 따라서 업무에 따라서 음. 정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죠. 네. 이거 저거는 누가 제가 생각하고 얘가 생각해도 내가 생각해도 이건 나밖에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사실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욕심이 나서 그런데 이제 실무자일 때하고 이게 관리자일 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네. 실무자일 때는 나서서 예를 들면 이제 피해가 생긴다. 피해라고 하면 이제 업무가 많아지고 하는 거 제 혼자 컨트롤하면 네, 되는데 그렇지. 이게 관리자가 돼서 예를 들면 간부 회의나 들어가서 그건 저희 부서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의사결정을 하고 내려갔는데 가서 팀원들이랑 얘기하니까 팀장님 이게 웬 말입니까? 그쵸.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너무합니다. 이렇게 반응이 오면 이거를 내가 나선 건 그 회의 때는 정말 잘했는데 업무를 처리할 때는 사실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로는 사실 이 나선다 혹은 적극적으로 뭔가 의사 표현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조심스럽게 하는 네. 경우가 있고요. 나서지 못해서 후회하거나 이런 거보다는 나서서 후회했던 경험이 사실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일을 하다 보면 네. 그랬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부득이하게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책임이 온전히 그 리더에게 주어질 때 참 곤혹스러운 경험들, 특히 요즘은 남녀 비율이 비슷해졌다 해도 저희가 일하던 때는 정말 여성들이 적었기 때문에 그 돌팔매질을 다 온몸으로 받아야 하던 그런 때가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면서 박 센터장님이 이미 마이크를 들고 뭔가 얘기를 해주셨는데 얘기를 들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담았던 이제 산업계 같은 경우에는 좀 완벽하게 일을 좀 해야 하는 이제 성향의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사실 어떤 일에 대해서 100% 이해를 한다던가 내가 경험이 꼭 있어야 한다던가 이러한 좀 선입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좀 완벽성에 대한 추구가 있다 보니까 내가 100% 몰라 또는 내가 그 전에 일을 안 해봤어 이러면은 잘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향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에 비해서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본인이 조금 잘 모르고 잘 경험이 그렇게 100% 있지 않더라도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나서서 그 경험을 쌓아 본다면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이력이 될 수가 있고 하니까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네. 이제 본인이 나서겠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온전히 책임만 주어지고 그리고 사실 네. 서포트가 없이 그렇게 하다 보면 실패 가능성이 이제 높아지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좀 많았는데 내가 나서고 싶지만 나서는 방식에 대해서 좀 약간 네. 내가 나서겠지만 그렇지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리소스도 있고 또 시간에 대한 것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을 이제 일을 내리시는 분과 미리 좀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 다음에 또 내가 같이 일할 팀원들에 대해서 좀 동기부여도 한 다음에 그러게요. 일을 네. 하고 그래서 성공할 수 있는 여건을 굉장히 좀 조성하는 것들이 네, 굉장히 맞습니다.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일을 받을 때도 네. 그런 것들을 좀 조성하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은가. 음흠. 그래야지 성공적인 결과물을 가지고 올 수가 있고 그리고 그 성공한 결과물에 대해서 내 팀원들에게 좀 리워드도 할 수가 있고 그러게요. 이러한 이제
뭐랄까요? 세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게요. 네. 사실은 일을 적극적으로 하는 건 매우 조직 생활에서 중요한데 적극적으로만 하고 뒤를 챙겨주지 않으면 그러면 공공의 적이 되는 수도 있다. 그렇습니다. 이건 매우 소중한 얘기예요. 관리자가 되고 나면 늘 이런 종류의 갈등들을 빚게 되기 때문에 일을 적극적으로 하기 전에 우선 관리자는 우리 직원들을 돌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자원까지 확보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필요로 해가며 세심하게 전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제 하도 하나를 넘어가기 위해서 제 케이스 얘기 중에 뭐 이렇게 기회를 넘기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케이스로 하나를 나선다라는 표현 마음에 안 들어 하시더라도 포상과 관련해서 어떠신가요? 저는 옛날 한국일보 여성 사장님이 하신 얘기 중에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나랑 같이 입사했는데 모두들 나보다 승진과 성과를 먼저 챙겨가더라. 그리고 나 후에 들어온 아이들도 또 성과와 승진 기회들을 모두 가져가더라. 그래서 다 잘 가라고 해주니 어느 날 내가 사장이 돼 있더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었어요. 제가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서 사실 눈물 날 만한 조직 생활에 눈물 날 만한 일들 좀 생기잖아요. 네, 울지 않지만 이 말씀을 제가 여기까지 기억하는 이유가 그때 상황이 어떤 거였었냐면 제가 굉장히 이 분야에 노력을 하고 기여를 오래 해서 요번에 주어지는 상은 당신 거야라는 여러 종류의 분위기를 암암리에 받고 있었는데 외부 기관 아주 힘 있는 기관에서 어떤 분이 갑자기 오셨어요. 네, 일명 얼마 안 되셨는데 그분이 그 상을 훅 가져가시더라고요. 훅 받으신 다음에 네. 떠나버리셨어요. 조직을. 세팅이 잘 됐네요. 네네. 네. 제가 그런 일이 떠올라서 참을 수 없으세요? 참을 수 집에 네. 잘 주무셨나요? 저는 그때 실은 그 말씀, 그러니까 제가 왜 어느 모 언론사의 사장님 말씀을 그때 그렇게 떠올렸냐면 편치 않았죠. 네. 자기 프라이드 강한 사람이니까 편치 않았었는데 그리고 이렇게 누가 쿡 찌르면 눈물 날 것 같은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그 말씀을 듣고 넘길 수 있었고요. 또 하나는 그때 이제 하나 생각한 게 성과보다는 나의 목표가 성과나 상보다는 내가 하는 일이 정말 좋아서 난 다른 일보다는 이걸 정말 오래도록 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당시엔 상보다 일을 택했고요. 뭐 현재까지도 좀 연차 있습니다만 현장에서 계속 전문가로 그래도 뛸 수 있는 건 아주 바쁘게 뛸 수 있는 건 그런 저의 마음가짐 덕 아니었을까? 그때의 그 조언을 아주 잘 받아들인 덕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말씀을 너무 길게 드렸는데요. 이런 상황들 이어서 더 코멘트 해주실 분 있으시면 하나 더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까요? 상은 다 받고 싶어 하잖아요. 네, 근데 받고 상을 싶어 이제 하죠. 챙기면 네. 좀 얄미울 수 있죠. 네, 그런 갖고 싶지만 네. 이게, 사실은 좀 양보하고 네. 그래서 또 저 사람하고 같이 일을 하고 싶다. 저 네. 사람은 같이 하면 괜찮아. 이런 느낌을 줘서 또 계속 같이 일할 수 있는 파트너가 생기고 이런 더 좋은 일들이 좋아지고 이런 것도 사실은 반대급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네. 저는 교수님께 그때 왜 네. 뭐 손들고 왜 내 건데 가져가냐 뭐 이런 뭐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하셨. 그게 되게 치사한 것 같았어요. 제 그래요? 생각에. 제가 쓸데없는 자기 자존감이 이게 참 뭐라 그러나 가오라고 이게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그런 걸 네. 쓸데없이 상을 탐하는 자처럼 내가 이 일을 이렇게 오래 애써왔는데 상을 탐하는 것처럼은 싫어. 뭐 이런 생각이 그때 바닥에 좀 있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제가 털리면 안 돼서 다음 질문으로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네. 보통 그 하루에 남성은 7천 단어를 이야기하고 여성은 2만 단어를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통계에서 보듯이 여성들은 굉장히 복합적인 여러 가지들을 동시에 생각을 하곤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미리 걱정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들 합니다. 혹시 미리 걱정해서 곤란해진 경험이 있으실까요? 저는 있어요. 아, 제가 있어요? 이제 소년병 시절에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이제 팀장께서 가지고 오셔서 이렇게 일을 추진하는 거였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본인이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할 거야라고 하셨는데 얘기를 듣자마자 이제 저는 이제 시작과 이제 끝이 보이면서 그 중간에 많은 리스크들이 막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떻게 하죠? 저건 어떻게 하죠? 이런 염려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너는 왜 시작도 하기 전에 초를 치냐 이렇게 나무라시면서 네. 되게 본인을 이제 저를 약간 네거티브한 사람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굉장히 이제 아차라는 생각이 들었고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얻은 교훈은 일단 이제 굉장히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할 때 동조하고 이렇게 지지하는 발언이 되게 중요하다. 네. 해준 다음에 네. 제가 생각하는 리스크는 또 네. 일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 것은 좀 문서화한다든지 또 오호. 따로 정리를 해서 네. 그분이 이제 내가 정말 진지하게 이 일을 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다면 네. 더 나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어허. 들었었습니다. 네. 네. 매우 협상에 있어서 중요한 상대방의 감정선을 잘 읽어가야 한다라는 점과 또 하나 센터장님은 사실은 그때는 책임감이셨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일을 잘 해내고자 하는 책임감인데 상대방은 그걸 책임감으로 받지 않고 저항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함께 알려주셨네요. 네. 네. 저는 좀 업무적인 이야기 우리 센터장님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걱정을 많이 하는 건 사실 어떤 기회가 눈앞에 있을 때 저걸 내가 잡아야 될까 말아야 될까 하면서 걱정이 사실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저는 약간 그 가정과 아, 관련해서 애가 어릴 때 네. 애가 이제 기어 다닐 때는 괜찮습니다. 애가 많이 안 나오니까. 근데 이제 걸어 다닐 때 네. 걸어 다닐 때 문 앞까지 쫓아나와서 울고불고 할 때가 있죠. 맞아요. 가슴이 아프죠. 네. 너무 가슴이 아프죠. 쟤를 내가 집에서 봐야 될까 아니면 쟤를 보지 말고 나가서 나의 기회를 잡고 그쵸. 일을 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아마 여러분들 다 하실 텐데 제가 그때 당시 그 저희 멘토분한테 이제 물어봤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랬더니 그 저보다 한 10년 이상 연배가 계셨던 분인데 지금 제 나이쯤 되셨을 것 같은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애는 원래 울어. 그냥 문 닫고 나가. 그거 나중에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야. 뭐 그런 걸로 걱정을 해. 저희 걱정 많잖아요. 애 그쵸. 울면 어쩌지. 내가 없어서 학원 못 가면 어쩌지. 밥 애가 굶으면 혹시 트라우마 어쩌지. 생기면 어쩌지. 애가 혹시 나중에 이거 기억했다 나한테 복수하면 그치. 어떡하지. 뭐,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을 걱정이 진짜 많으신데요? 그런 일들을 그런 걱정을 하느라 이제 출근을 막 주저하기도 했는데 네. 지금 저희 애가 26인데 네. 멀쩡히 잘 컸어요. 멀쩡히 잘 크고 네. 그 중요한 포인트에서 그런 여러 가지 걱정들 때문에 어찌 보면 지나가는 기회를 말 그대로 지나가게 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공유하고 싶은 건 그때뿐인 걱정일 수도 있으니까 조금요. 네. 애는 원래 운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고민이 많았는데 그 말을 딱 하고 그쵸 애는 원래 울죠. 뭐 이러더니 그러니까 조금 그 단순화해서 좀 정리하면 네. 기회가 좀 더 잘 보이지 않을까. 걱정만 하지 말고 네. 뭐 그런 코멘트 네.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게요. 센터장님이 더 이어가시고 싶으셔서 마이크 지금 뺏어가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그게 굉장히 사실은 이제 중요한 문제고 개인에게 있어서는 이제 본인에게 이제 얼마나 비중이 있느냐는 또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또 특히 육아라든가 이런 거는 그쵸. 굉장히 가치에 대한 문제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육아휴직이 없었던 때에 애를 키웠다 보니까 네.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3년 정도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애를 키웠었거든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애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죠. 네. 그래서
했고 그리고 이제 애도 뭐 잘 컸어요. 네. 잘 컸어요. 네. 제가 회사 다녔으면은 잘못됐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컨트롤이 안 되니까 이 컨트롤 비교가 안 되니까 이거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그 3년을 쉬고 다시 회사에 복귀할 때 굉장히 사실은 제가 이전에 다니던 회사 대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다시 출발을 해야 했고 그리고 복귀하는 것도 이제 어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복귀하고 나서도 예를 들면 나와 비슷한 경력에 출발했던 사람이 내 팀장이 되어 있다던가 이러한 이제 네네. 뭐랄까요 어려움 그리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자존심에 상처도 되고 또 내일 그만둘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치업 하는데 시간이 제가 3년을 쉬었다면 한 4, 5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걸 회복하는데. 그래서 어쨌든 제가 육아를 하고 애를 키웠을 당시에는 그러한 희생이 필요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했던 시기인데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사회가. 그쵸? 사회가 그래서 달라졌죠? 육아휴직도 주고 해서 점점 네. 평등해지는 음. 사회가 돼서 저는 너무 기쁘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쨌든 그런 가치에 대한 것들을 할 때는 또 각오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게. 말씀드리고 싶고 네. 좀 더 점점 저 일하는 엄마들이 일하기 좋은 좀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물론입니다. 네. 우리 모두의 바람이고 이런 자리도 그래서 마련하고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마지막 질문을 드릴까 싶은데요. 혹시 그 본인이 해야 될 일이 아닌데 주어져서 당황스러웠던 경험에 대한 말씀도 한 말씀씩 주시겠어요? 아마 이제 업종마다 좀 다를 것 같아요. 저는 공조직에 있어서 사실 저의 업무 분장은 있지만 위에서 시키는 일은 다 해야 된다라고 선서를 하고 이제 들어가는 쪽이라서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저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그런데 지나고 보면 사실은 그런 것들이 다 쌓여서 좀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어떤 뭐 기반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이제 직장 들어간 지 얼마 안 됐는데 본인이 하지 않은 본인의 업무 영역이 아닌 거를 이제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물이 너무 잘 나와서 그 대표이사한테 칭찬을 막 받았다는 거죠. 네. 그러면 저가 회사 생활할 때는 감사할 위에서 일이죠. 어머 나 칭찬받았어? 막 좀 잘하나 봐 이렇게 자신감을 가질 법한데 네. 저희 아이가 하는 말이 자기는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커리어에서 그 일은 정말 엑스트라 잡인데 자기 리소스를 써서 한 그 일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설득을 하려 아니다. 그런 것들도 나중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더라라고 했는데 그게 안 들어오더라고. 안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네네. 그래서 저도 이제 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이거 내 일 아닌데 왜 해? 막 이런 생각이 먼저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임원이 되거나 혹은 좀 의사결정 과정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스페셜리스트보단 사실 제너럴리스트의 경험이 물론입니다. 훨씬 더 네네. 도움이 되더라 하는 네. 코멘트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 일, 뭐 이제 들어간 복사부터 시키고, 그쵸? 저는 가니까 커피 타오라 그래갖고 네. 내가 커피 타려고 대학교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세월들인데 다 겪어가면서 혹은 그걸 대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네. 내가 왜 이 일을 하지? 이것보다는 자랑스럽게 하지 뭐 내가 이 정도 일도 나 할 줄 알아라고 하는 약간의 뭐 그 관점의 좀 변화랄까? 그 이겨내기 위한 좀 노하우가 좀 필요해서 제너럴리스트로 한번 하셔야 결국은 임원이고 결국은 높은 자리 가서 다 커버가 될 수 있으니까 순간에는 화가 날지언정 뭐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전 합니다. 네, 네. 너무 구획지어서 자신의 미래 비전을 이렇게 작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유연하게 생각을 옮겨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센터장님 마이크 잡으셨네요. 네, 저도 이제 그게 이해가 돼요. 따님이 이해가 돼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을 갈 때도 이제
본인의 이제 어떤 커리어라고 해야 되나요? 학종 준비를 하면서 이제 활동들, 네. 뭐 논문을 쓴다든가, 뭐 동아리 활동을 한다든가, 이 모든 활동들이 사실 기획되어서 그렇죠. 하죠. 네. 그리고 네. 대학에 들어가서도 이제 스펙을 쌓아서 이제 회사를 그럼요. 들어가다 보니까 네. 본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커리어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실은 이제 경험적으로 축적이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사실은 회사를 이제 들어오고 난 다음부터는 본인이 본인의 이력에 할 것만 쏙쏙 하는 모습보다는 어떤 일이 주어졌을 때 그 일을 어떻게 해내느냐를 보고 많이 평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제 예를 들어 보면 제 팀원 중에 이제 박사 출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에게 회사에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비서 업무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근데 고급 인력을 네.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이제 논문을 그 비서에 대한 논문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아하. 매뉴얼을 만들고 네. 비서의 업무에 대한 네. 매뉴얼을 만들고 굉장히 네. 성공적으로 하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이제 한 1년 정도 하다가 5년에 또 다시 연구소에 가서 일을 하셨는데 이제 회사도 좀 특이하지만 저는 그분이 이제 비서 업무도 박사답게 전문적으로 하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네. 유명하게 또 올라가신 분들도 복사를 또 맞습니다. 잘해서 또는 네. 스크랩을 잘해서 올라가신 분도 심지어 많잖아요. 청소를 잘해서. 네, 청소를 잘해서 청소를 많잖아요. 잘해서. 그래서 네. 어떤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제 가치를 발견하고 본인이 그렇게 하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네. 싶네요. 네. 무엇을 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냐가 무척 중요할 수 있다. 뭐 들어갈 때까지는 스펙 관리랑 여러 가지 했겠지만 일단 들어가선 더 넓게 사고해라라는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번 주제를 통해서 직장 생활 속 협상 잘하기를 위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사전 준비 철저히 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가며 단기 아니라 큰 그림 속에서 전략을 세워야 함을 같이 봤고요. 어느 경우에도 만능인 기술이라는 게 존재치 않는다라는 사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진정성과 신뢰가 중요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센 언니들의 꿀팁으로 2달에 걸쳐서 갈등 관리와 협상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웹은 9월에도 리더십을 코칭과 아울러서 커뮤니케이션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할 것이고요. 오늘 세 분, 저 앞에 나가신 이은호 기사님까지 다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끊임없이 댓글 올려주시면서 함께 경청해 주시고, 최 변호사님, 네, 라디오, 이게 오디오라도 출연을 했어야 됐는데 무척 아쉽습니다. 연결했어야 되는데. 글쎄 말입니다. 오늘 다 같이 시청해 주신 모든 분께 박수 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